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의 모양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대칭성, 영어로는 symmetry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외도나 비대칭도, skewness라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온 그 값의 개수와 양상에 대한 것을 modality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대칭성을 보면요, symmetry, 이거는 뭐냐면은 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좌우가 모양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가운데를 잘랐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모양이 동일하면,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한쪽에만 물감 칠하고 종이를 접었다 피면은 반대쪽에 똑같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동일하면 이것을 symmetry, 대칭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외도 혹은 비대칭도를 skewness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 그림처럼 왼쪽과 오른쪽이 상당히 다른 거를 말해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꼬리가 작아진 걸 꼬리라고 한다면, 꼬리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를 양의 외도 positively skewed라고 말해요. 그리고 왼쪽에 꼬리가 있는 경우를 음의 외도 negatively skewed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최빈값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최빈값은 영어로는 모드라고 하고요.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관측값을 말해요. 아까 선수들의 나이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사람이 많은 나이가 몇이지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빈 계급, 모달 클래스라는 것은 아까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나눴을 때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있는 계급이 뭐냐라는 거죠. 모달 클래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까 표를 가보면 여기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51세에서 60세가 모달 클래스, 최빈 계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말이 단봉 히스토그램, 영어로는 유니모달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봉우리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이봉 히스토그램은 바이모달 히스토그램이라 그래서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 있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하나의 평균을 기준으로 잘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룹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종 모양, 벨 쉐이프라고 하는 것은 대칭이면서 단봉, 유니모달인 걸 말해요.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면서 봉우리가 하나인 이런 모양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모양을 종형 이다라고 말하고요. 많은 분포가 이런 분포를 따르죠. 뭐 정규 분포라든지 이항 분포라든지 이런 거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따른다는 거예요. 예시를 좀 볼게요. 두 가지 투자 상품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상품이고요. 이 두 번째 상품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X축은 얼마나 이익이 났느냐는 값이고요. 오른쪽은 frequency, 몇 번 발생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투자 상품은 이렇게 돼 있네요. 왼쪽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특성을 한번 볼까요? A라는 히스토그램은 중심이 좀 더 낮아요. 그죠? B가 좀 더 높고 A는 좀 더 중심이 낮고, 중심이 높은 게 좋겠죠. 그게 이익이 많이 난 거니까 중심이 약간 높다라는 것은 B가 좋은데, 근데 두 번째로 뭘 보였냐면 퍼짐 정도를 볼 수 있죠. 이거는 중심 쪽으로 모여 있는데 얘는 많이 퍼져 있죠. 그래서 장단점이 보이죠. A는 중심이 좀 낮다는 게 단점이지만 모여있다, 중심 근방으로 모여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B는 중심이 약간은 높지만 흩어져 있다라는 것이 단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둘 중에 뭘 선택하냐라고 한다면 결론은 A가 좀 더 좋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냐면 퍼짐 정도가 작다는 얘기는 위험성이 더 낮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 점수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경영학 과목을 시험을 봤더니 그 점수가 이런 식의 분포가 나왔대요. 이것은 단봉형 유니모달이죠. 네, 봉우리 하나고, 그 다음에 50점 미만의 점수는 없고 대부분의 점수가 60에서 90 사이에 이렇게 평균 부근에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최빈 계급 모달 클래스는 80점대고요. 그리고 분포의 중심은 75점 정도다 라는 것이죠. 근데 수학 과목 점수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봉형이죠. 봉우리가 두 개고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최빈 계급은 70점대. 뭐 글쎄요, 여기서 뭐 80점대라고 한다면 이게 80이 여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그냥 편의상 이걸 80점대라고 한다면 이걸 좀 바꿔주면 어떨까 싶은데, 80점대 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더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최빈 계급은 50대가 아니라 요 부분이겠죠. 그래서 60대 점수들을 포함하고 60대 점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죠. 70대가 거의 없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 있겠네요. 이 히스토그램은 학생 집단이 두 그룹,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시사하죠. 수학 과목의 점수는 많은 경우 이래요. 잘 알면은 굉장히 잘 볼 수 있고, 잘 모르면은 굉장히 점수가 낮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3.1절을 봤는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일단 이 수치 데이터는 계급을 나눠서 보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계급마다 이렇게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봐둬야 할 것이 계급의 수를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것은 스터지스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공식을 가지고 정하면 좋다는 거고, 그러면 각 계급 구간의 너비는 전체 너비를 계급의 수로 나눈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히스토그램의 모양에 대해서 대칭성, 비대칭도, 최빈값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유니모달이면서 대칭을 이루는 것을 종모양이라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두 가지 투자 상품 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라는 것과 경영학 과목과 수학 과목의 점수를 비교하는 것도 살펴봤죠. 그래서 여기까지 3.1절의 내용을 모두 마칠게요.